오늘은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우리의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공공 일자리나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고 지금 하는 이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런 말이 믿어지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선택하는 일이 바로 공공형 일자리나 요양보호사예요. 정부에서 지원하고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만족도도 꽤 높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공 일자리는 주로 단시간 단순 반복 업무가 많고 임금은 낮고 발전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요양보호사는 더 힘들죠. 어르신을 직접 돌봐야 하니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고 정서적으로도 감정 소진이 심해지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내가 사람처럼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일들을 그만두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더 즐겁고 건강하게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떤 일들이 60대 이후의 삶을 훨씬 더 주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들을 10가지 주제로 나눠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어디 가도 나 같은 사람은 안 뽑아줄 텐데. 이런 생각에 주눅이 들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우리가 찾는 진짜 내일, 그 시작을 함께 해봐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첫째, 몸이 너무 힘든 일은 결국 마음까지 병들게 한다. 요양보호사 일을 처음 시작할 땐 보람 있는 일이다. 내 손길 하나로 어르신들이 편안해지신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건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어르신의 돌발 행동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경우,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에서 3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드리느라 밤잠을 설쳐야 하는 경우, 어르신이 화를 내거나 반말을 하시더라도 참고 웃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신체적인 피로뿐 아니라 감정 노동까지 겹치면서 점점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맺힐 때도 있죠. 바람직한 방법은 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감당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일에 대한 사명감은 좋지만 그것이 내 삶 전체를 갉아먹게 두어선 안 돼요. 감정 소진이 너무 심하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고, 나에게 더 맞는 일을 찾는 건 절대 도망이 아니에요. 둘째,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만족감이 중요해질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이 최고지라는 생각으로 공공일자리나 요양보호사 일을 선택하세요. 월 몇십만 원이지만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가족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돈을 벌기 위해 뭘 희생하고 있나라는 질문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일자리에서 하루 종일 햇볕에 노출되며 공원 청소를 하면서 허리가 휘는 경우, 요양 현장에서 반복되는 감정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 혹은 돈은 벌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지쳐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땐 단순히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며 얼마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해요. 돈은 잠시 만족을 줄 수 있지만 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수입과 만족감 사이의 균형을 찾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인가?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웃고 있나?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가능하다면 몸과 마음이 덜 지치는 일, 내 흥미와 적성에 가까운 일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셋째, 내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삶을 바꾼다. 공공일자리나 요양보호사처럼 지정된 일자리를 수행하는 건 분명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일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이 자꾸 떠오르죠. 결국 주체적으로 일하는 경험이 부족하면 일에서 얻는 보람과 성취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생각이 드는 경우,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다 보니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경우, 혹은 내가 가진 경험이나 재능은 전혀 쓰이지 않는 현실에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아주 작은 일이더라도 내가 기획하고 내가 주도해서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머릿속엔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남들과 나누고 싶어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내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에요. 바람직한 방법은 작은 것부터라도
내 손으로 기획하고 운영해 볼 수 있는 일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찬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판매해 본다든지, 중고 물건을 정리해 온라인으로 팔아본다든지, 동네 아이들에게 글쓰기나 영어를 가르쳐 본다든지. 이런 소소한 시작이 점점 나만의 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내 손으로 만든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만족을 줘요. 넷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자유. 요양보호사 일은 사람과의 접촉이 굉장히 많은 직업이에요. 어르신뿐 아니라 보호자, 기관 관계자들과의 소통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죠. 공공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나 관리자와의 관계, 불필요한 감정 노동이 쌓이면서 피로감이 배가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가족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바로 항해 전화를 해오는 경우, 함께 일하는 동료가 업무 분담에 불만을 갖고 은근히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경우, 혹은 단순 반복 업무 속에서도 감시받는 느낌이 드는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단순히 육체적 피로보다도 사람에게 지친다는 감정이 깊게 남습니다. 퇴근 후에도 그 상황이 떠오르고 점점 일 자체가 싫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바람직한 방법은 사람과의 감정 소모가 적은 일, 즉 혼자서도 집중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간단한 포장 알바, 반찬 만들기, 글쓰기, 영상 편집, 전자책 제작, 블로그 운영 같은 활동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적지만 나만의 루틴을 만들 수 있어 만족감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답니다. 다섯째, 나이 들수록 내 시간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 일자리나 요양보호사 일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일이 많아요. 젊을 땐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정에 쫓기며 일하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아침마다 눈 뜨면 또 나가야 하네 하는 생각에 몸이 무겁고 나만의 시간은 점점 사라져버리죠. 예를 들어 오전 8시에 무조건 출근해야 하는 근무에 맞추느라 아침 식사도 못하고 뛰어나가는 경우, 중간에 개인 일정이 생겨도 조율할 수 없어서 병원 예약을 미루게 되는 경우, 혹은 손주 돌봄이나 가족 행사와 일이 자꾸 겹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상황은 일과 삶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는 재미를 빼앗아가게 돼요. 하루가 일로만 가득 찬다면 인생이 마치 노동으로만 채워진 느낌이 드는 거죠. 바람직한 방법은 내가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일, 즉 시간 선택권이 있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프리마켓에서 주 1회에서 2회만 판매를 한다든가, 오전에만 반찬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강의처럼 내 시간에 맞춰 작업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예죠. 내 시간표를 내가 짜는 일, 그것만으로도 삶의 만족감은 훨씬 높아져요. 여섯째, 내가 가진 재능과 경험이 다시 빛날 수 있는 일. 요양보호사나 공공일자리는 대부분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규정된 방식대로 일하게 되는 구조예요. 하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재능, 기술이 정말 많잖아요. 그걸 묻어두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미용실에서 일했던 분이 집에서 이웃 어르신들 머리를 깎아드리며 소소한 수입을 얻는 경우, 반찬 가게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 다시 작은 도시락 배달을 시작해 동네에서 입소문을 타게 된 경우, 또는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분이 홈패션이나 옷 수선을 하면서 집에서 부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내 삶의 흔적이 곧 일거리가 되고 보람이 되는 일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예요. 바람직한 방법은 내가 예전에 잘했던 것,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익숙한 것을 목록으로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규모 창업이든 프리랜서 활동이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든 연결점을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보다 진짜 경험을 더 신뢰한답니다. 일곱째, 수입은 적어도 마음이 가벼운 일이 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더 벌어야지라는 압박감 때문에 힘든 일을 계속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막상 그 돈도 병원비, 약값, 스트레스로 인한 소비로 다 사라져버리고 정작 마음은 점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 비로소 다른 선택이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매달 80만 원을 벌었지만 스트레스로 병원에 다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된 경우, 반면 작은 가게에서 하루 4시간만 일하며 50만 원을 벌지만 늘 웃고 다니고 삶의 여유를 느끼는 경우, 또는 손주를 돌보며 자식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일을 선택하고 비금전적 만족을 얻는 분들도 계세요. 바람직한 방법은 수입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 일이 내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적당한 수입이어도 일의 강도나 환경이 너무 힘들지 않다면 그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관계도 유지되거든요. 여덟째, 집에서 시작하는 작은 일이 주는 큰 변화. 요즘은 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온라인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아날로그 감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더 많고 그 시작은 아주 작게 내 집 안에서부터 가능하죠. 예를 들어 직접 만든 수세미나 앞치마를 동네 마켓이나 SNS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반찬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나중에는 조그만 배달 루트를 운영하는 경우, 또는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꽃꽂이나 수공예 작품을 만들어 카페나 마을 행사의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잘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내가 즐거운 일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아주 작은 수입이나 성취를 맛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집이라는 공간은 내가 가장 편하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고 그 편안함이 곧 꾸준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홉째,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기쁨. 혼자 일하다 보면 외로울 때도 많죠. 하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그게 또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돼요. 서로 정보도 나누고 응원도 해주고 실패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는 나이 들수록 정말 소중해져요. 예를 들어 블로그로 일상을 공유하다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경우, 마을 공동체 장터에 참여하면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진 경우, 또는 시니어 창업 교육을 함께 들은 수강생들과 소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거예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금방 정이 붙고 정보와 기회가 따라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일 때 용기도 재미도 2배가 돼요. 열째, 늦게 핀 꽃이 더 향기롭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은 완전히 내려놓으셨으면 해요.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든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용기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반짝이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68세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해 손뜨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 70세에 반찬 창업을 시작해 손님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분, 또는 75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마을 전시회에 작품을 걸게 된 분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나는 아직 충분히 괜찮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시작이 느려도 괜찮고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고 내가 나답게 살아보려는 용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늦게 핀 꽃이 더 향기롭고 더 오래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공 일자리나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진짜 내 일에 대해 10가지 주제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첫째, 몸이 너무 힘든 일은 결국 마음까지 병들게 하고, 둘째, 수입보다 삶의 만족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셋째, 내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삶을 바꾸는 힘이 되고, 넷째, 감정 소모 없이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죠. 다섯째, 내 시간표를 내가 짤 수 있어야 진짜 여유가 생기고, 여섯째, 내가 가진 경험과 재능이 다시 빛나는 순간이 찾아오고, 일곱째, 수입이 조금 적어도 마음이 가벼운 일이 훨씬 건강하다는 걸 느꼈고, 여덟째, 집에서 시작한 작은 일이 나의 일상이자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홉째, 함께 걷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열째,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답게 일하고 나답게 살아가는 삶을 향한 여정이에요. 혹시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도 늘 허전하고 지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들이 작지만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다시 설계해도 충분히 멋진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인생 후반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이야기들로 또 찾아뵐게요.